미국 주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앱에서 데이터를 보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간단한 것만 할 겁니다. 미국 주식 볼 수 있는 앱은 세 종류가 있는데, 인베스팅 저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게 요즘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고요. 참고해 주세요. 왼쪽에 야후 파이낸스랑 위불은 양쪽 다 미국 거라서 영어로만 나옵니다. 인베스팅은 한글로 나와요. 앱을 켜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그 전에 광고가 하나 나옵니다. 닫기 버튼이 어디 있는지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잘 보고 닫으셔야 돼요. 우측 상단에 돋보기 아이콘이 있으니까 이걸 누르고 종목을 검색하면 됩니다. 회원 가입하면 자신의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데 저는 봐야 할 정보만 있을 때만 앱을 켜기 때문에 특별히 리스트를 관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몰라요. 이건 스타벅스 검색하는 화면이고요. 대충 아시겠죠? 이건 종목 내 화면이고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차트 나오고 위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메뉴바가 중요한데요. 이게 옆으로 드래그가 되거든요. 잡아 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메뉴를 자꾸 옆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이 끝나고 스타벅스 실적이 발표됐거든요. 그걸 보는 걸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볼 거예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면 실적이 나오고요. 11월 3일 실적은 0.81이라고 돼 있죠. 주식하는 사람이 봐야 하는 건 주당 순이익입니다. 한 주당 수익이 얼마가 났냐로 계산해 주는 거고요. 0.81달러가 났다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예측치가 있는데 예측치보다 높아지면 잘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처럼 무슨 작전주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거의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전문가나 대형은행에서 계산해 놓은 값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래서 미국 주식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주식의 실적 발표 정보는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유출한 쪽과 받아본 쪽 모두가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갑자기 막 움직이면 조사도 받게 되고요.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빠르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대신에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의 실적이 발표되면 그걸 참고해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냅챗의 매출이 떨어지자, 광고 수익률이 떨어지자 메타와 구글의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치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인베스팅이 좋은 게 여기 보시면 예측치도 알려줍니다. 다음 분기의 예측치고요. 발표 날짜도 보여주죠. 2023년 1월 26일요. 이때 다시 실적이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실적은 작년 4분기랑 비교해야 돼요. 이게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다음 이전 분기랑 비교하는 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1년 전에 비해 얼마나 차이 나냐를 보시면 0.04센트 정도 차이 나는데요. 이게 작년보다 5%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5% 낮은 주가로 가게 될 거예요. 저 예측치에 맞다면. 차트를 보려고 야후 파이낸스 앱에서 가져온 화면이고요. 이 차트는 1년치 차트입니다. 작년 실적 발표 때가 2월 1일이거든요. 그때 가격이 10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를 하면 95달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충 계산할 수 있고요. 금리의 영향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금리만큼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챙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그것보다 더 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 분기에 실적을 미리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랜덤이에요. 그래도 전문가들은 그것을 추측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이 있는데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건데요. 브라질엔 커피 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잘 자라면 커피가 싸지겠죠. 그러면 스타벅스에 유리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책을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이것 말고도 상품권의 적립금이나 커피를 빨리 타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개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다음 1년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높은 가격에서 사셨더라도 떨어지면서 계속 물을 타거나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 주가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뭐 해외 사업부를 매각한다거나 매장을 줄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요. 그걸 하다 보면 주가는 다시 회복하고 가만히만 2년쯤 두면 본전도 오고 그런 식이죠. 오히려 낮아질 때 많이 주워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들은 보통 낮아질 때 많이 주우시고요. 오를 땐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물론 레버리지를 썼다거나 대출로 사셨다면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년이 아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1일치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격이 두 개 있잖아요. 84달러가 있고 86달러가 있죠. 스타벅스는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차트에는 없지만 장이 끝나고 나서 가격 변동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프터라고 되어 있죠. 애프터장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음 날은 86달러로 거래를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치에 맞게만 나온다면 95달러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장이 시작할 때 이렇게 푹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회사를 믿는다면 이때 사시는 분도 있고요. 실적 발표 때 보통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믿지 못하면 이 부분에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강하게 예상치를 웃돌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서 줍는 방법도 있습니다. 딱 하루짜리 거래인데 차이는 엄청나죠. 그리고 가격이 낮을 때 들어가서 잘못되면 그나마 손해가 덜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보고 있다가 좋은 회사인데 언제 들어가지 하면 실적 발표 때 이렇게 푹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가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은 주가 예측이 쉬워서 좋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